대출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많답니다. 빚을 지려고 지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애들 학원 보내야 되고, 애들 이 책 사줘야 되고, 옷 입혀야 되고, 신발 사줘야 되고, 공과금 내야 되고,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꼭 필요한 항목들을 하다 보면 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. 뭐 자동차세 내야 되는 날, 아니면 뭡니까 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있으면 뭐 보유세 있잖아요. 뭐 그거 내야 되는 날이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제일 큰 건요,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원리금 내야 되는 달이 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. 예를 들어 150만 원이다. 그럼 이게 한 달, 두 달, 1년, 2년 내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. 기본이 20년, 30년 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요, 20년, 30년 동안 은행들에게 잡힌 물고기죠. 호구된 겁니다, 호구. 뭐 새 아파트 사서 좋다, 어느 지역에 뭐 1급지에 해당되는 곳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다, 어깨 뻥뻥 아무리 폼 잡고 산들, 결국엔요 은행에 상납하는 노예 신세다라는 겁니다.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못 모르고 그렇게 사는 이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. 잘 생각하며 지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다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. 대출 20년 30년 받아놓고 시세 차익 10억 20억 내서 쉽게 돈 벌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. 그러면 그게 그 마음대로 척척됩니까?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꼬여서 험난합니까? 대체로 험난하죠. 소홀하게 뭔가를 만들어낸 일은 잘 없다라는 겁니다. 그걸 좀 명심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좀 그러지 못하죠. 욕심이 욕심을 부른다고 한 채 사서 빚 내서 그냥 엉덩이에 깔고 살면서 빚을 잘 갚으면 되는데,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잠시 잠깐 빌리는 거고 집값 오르면 또 팔아서 돈을 더 남길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근데 그게 현실이 그렇게 딱딱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? 5억짜리 집을 사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집을 샀어요. 4억 5천이 대출이죠. 근데 집이 5억이 갑자기 10억 됐어요. 우와, 돈 번 거잖아요. 집 팔면 5억 5천이 남는 거잖아요. 뭐 예를 들어 세금 같은 거 안 낸다고 가정하고, 근데 이제 그 집을 팔아서 5억 5천을 남겼어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? 15억짜리를 삽니다. 10억 대출을 내고요. 그리고 그 15억짜리 집이 25억 되고 30억 되고 이제 올라갑니다. 그러면 사람 욕심이 어떻게 되냐? 25억에 팔면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? 자기 돈 5억이 있는 거고 빚이 10억이고, 근데 25억에 팔면요 15억이 남는 거잖아요. 근데 안 팝니다. 30억 되면 팔겠다고 욕심을 더 부립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안 팔리죠.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떠안는 겁니다. 이자만 와장창 내고 사는 거죠. 그런 현실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. 뭐든 적당히 해야 됩니다. 내가 더 많이 먹겠다고 욕심 더 부리면 다른 사람들은 욕심 더 부리죠. 그러다가 거래가 안 되고 소홀하게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. 이게 현실입니다. 앞으로 우리는 더더욱 명심하고 지내야 되고 잘 따져봐야 되고 잘 궁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. 그래야 뭐든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녹록지 않죠.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. 그 만만하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.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. 하다 보면 이번 달 카드값 못 메꿔서 연체되면요, 이 연체자 되는 거죠. 그게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세 달 되면요, 그 자기가 연체했던 그 채권이 그냥 그 금융권에 가만히 있냐? 아닙니다. 요즘 같은 때는요, 저기 부채 비율 때문에 각 금융권들도 압박을 많이 받아서 연체가 조금 되면 그 연체된 채권을요, 채권 추심 업체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넘겨버립니다. 그러면 이제 더 악랄한, 더 이제 채권 추심을 빡세게 하는 이제 업체가 이 채무자에게 계속 전화하죠. 교묘히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고 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엄청나게 쪼아댑니다.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?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. 휘둘리고 쪼이고 압박받고 그러면 매일 전화를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나요? 못 받죠. 밖에 나가서 받아야 되고 고싱고싱 거려야 되고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면 뭐 이런 얘기를 매일 반복하며 지내다 보면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죠. 인생이 지랄맞게 되는 겁니다.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지내야 될지,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각오하고 살지를 잘 좀 따져봐야 합니다. 예사롭지 않죠. 녹록지 않습니다.
더욱더 우려스럽습니다. 이번 달 어떻게 버티지? 이런 고민이 되면요, 밤에 잠 못 자죠. 대출 연체인데 아내일까지 안 넣으면 안 되는데 에이씨 몰라,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? 그냥 그게 만년이 돼버리면요, 나중에는 연체돼서 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나중에는 대출이 거절당하는 거죠. 그런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. 이게 현실입니다. 그 무서운 현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요, 큰일 나는 거죠.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세상 사는 걸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더라는, 너무 우습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. 그 때문에 온갖 일상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걸 못 느끼는 거죠. 참으로 무서운 시대가 지금입니다. 별거 아닌 것처럼, 괜찮은 것처럼, 조금만 버티면 다 나아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. 그런 환상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,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10억 20억 남기는 거, 이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건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500만원 1000만원 채권 넣어서 채권 이자로 30만원이든 아니면 70만원이든 1년에 매달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받는다. 매달이 아니라 매년요. 그러면 그게 제일 이제 우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1000만원 집어넣었는데 채권 이자로 1년에 70만원 나온다. 되게 대단하죠. 되게 꿀이죠. 근데 그런 건 계속 받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? 내가 채권을 더 사서 다음번에는 7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받아야겠다,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. 그런 게 계속 생기면, 그게 쌓이고 또 쌓이면 그게 결코 적지 않은 아주 큰 든든한 힘이 되는 거죠. 고작 70만원 가지고, 고작 100만원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그런다, 이렇게 말하는 놈들도 있습니다. 근데 그 70만원 100만원의 힘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. 내 원금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매달 70만원, 매년 70만원 100만원을 준다. 그게 나중에 모이고 모여서 1년에 700이 되고 1년에 1000만원이 되고 또 그 이상의 금액이 되면요, 그러면 정말 감사한 거죠.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자고.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,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 모습들,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를 어딘가로 안내해 줄 겁니다. 살아가는 삶이, 우리의 현실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나아가자. 최대한 빚은, 내 인생에 빚은 없다, 뭐 이런 각오로, 이런 마음으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지내야, 그렇게 살아가야, 그래야 삶이 유지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참 힘든 시국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